자, 이제 파이썬 마지막이고요. 함수하고 매개변수 전달이에요. 함수는 재사용할 수 있는 코드 블록을 의미하고 특정 작업을 수행하고 값을 반환할 수 있고 프로그램 내에서 코드의 구조화와 모듈화를 도와준다 그랬어요. 쉽게 사용자 정의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용자가 특정 나열된 연산을 한 번에 묶어가지고 블록으로 묶어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를 의미한다. 선언은 def로 합니다. define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 명하고 매개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수행 문자 주고 그 다음에 리턴 결과값으로 적용을 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define 주고 gre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선언하고 매개변수는 name이에요. 그래서 greeting이라고 하는 변수에 안녕하세요 그리고 name 님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그리고 그 값을 바로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유저네임에다가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애가 표시가 되는 거고 얘네는 함수일 뿐이에요. 얘가 먼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얘네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애가 먼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저네임 인풋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메시지에다가는 해당하는 유저 이름 여기에 있는 애가 입력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그 메시지가 여기에 표시가 될 테고 그때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신을 이렇게 입력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릿이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그때 유저 네임이 우리가 앞에서 받아놨던 신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에 추가돼서 얘네의 결과가 이렇게 호출돼서 반환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calculate average score예요. 그래서 평균 계산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할 거고 score라고 하는 매개변수를 받는 거죠. 토탈은 sum 해가지고 scored, 즉 여기에 입력되는 값들의 모든 합계를 계산해서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에 입력을 하고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토탈을 전체 스코어에 들어가 있는 값들의 개수로 나눠주면 그때 평균을 반환하고 실제로 이제 얘네를 또 grade라고 하는 별도의 determine grade라고 하는 함수를 선언을 해주고 점수를 입력받아서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70점 이상이면 C, 60점 이상이면 D, 그렇지 않으면 F라고 하는 애를 선언을 해주죠. 그리고 student2 학생에 대한 성적 이렇게 리스트로 정리해가지고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student1 average에서 calculate average student1 score 하게 되면 얘네에 대한 평균 계산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앞에서 선언했던 calculate average라고 하는 함수에 호출이 돼서 그 값이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determine grade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돼서 그때 아이들의 성적이 또 표시가 되겠죠. 그 결과를 student average 그리고 student grade 이렇게 각각 해서 출력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앞에 거는 student 1이었고 이번엔 student 2도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동일한 방법으로 평균과 그리고 성적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내가 이렇게 함수를 하나 정해 놓고 하위에서 호출해서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개의 학생들 또는 다양한 상황에서 걔네를 그대로 가져다가 반복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수 정의라고 이야기한다 보시면 되겠죠. 다음 예제는 이제 전역 변수하고 지역 변수에 대한 구분을 알 수 있는 예제가 되는데 우리가 함수를 선언을 했을 때 함수 바깥에 이렇게 선언하는 애들은 우리가 전역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함수 안에 사용하는 애들을 우리가 지역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함수 안에 사용하는 애들 중에 이렇게 글로벌이라고 선언을 해주게 되면 얘는 또 전역 변수로 인식을 합니다. 변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라고 하는 변수와 B라고 하는 얘네는 이제 전역 변수에다가 0과 0이 추가된 형태가 되는 거고요. 펑션 1 해가지고 이쪽에는 별도로 지역 변수로 선언이 되겠죠. 글로벌을 선언하지 않았고 함수 내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역 변수로 A에 10이 들어있고요. B에는 또 A의 값이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얘도 10이 들어가게 되겠고 리턴하는 값은 B에 대한 값을 되돌려주면 되는 거고요. define2 같은 경우에는
펑션 2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전역 변수 A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역 변수 A니까 현재 0이 되겠죠. 이거를 여기다 그리지 말고 얘는 이렇게 화살표를 써서 연결하면 더 쉽게 구분이 되겠네요. 결국은 둘 다 여기에서는 현재 값은 B의 값은 0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또 전역 변수에다가 A에다가 B에다가 20을 넣어준 거예요. 전역 변수가 결국은 어떤 값이 됐다? 20씩 변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펑크1을 호출을 했어요. 펑크1을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 쭉 올라가서 펑크1을 실행해서 B 값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때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10이 되겠죠. 펑크2를 또 호출했어요. 여기서 펑크2로 호출했는데 이때 당시에 전역 변수의 B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20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전역 변수 A, B에다가 20씩 더했대요. 그러니까 얘는 40으로 바뀌어 있겠네요. 40 이렇게 변경이 돼 있을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펑션 1을 호출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보면 얘네들은 지역 변수잖아요. 그 현재 지역 변수의 B 값은 여전히 얼마가 되는 거죠? 10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펑션 2 같은 경우 펑션 2로 갔을 때는 얘는 A가 전역 변수예요. A가. 그러니까 A가 현재 전역 변수고 전역 변수의 값이 40이니까 40이 B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B는 4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40이 출력되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 살짝 까다롭긴 한데 이게 선척하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레인지 함수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몇 번 출제가 됐어요. 포문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함수예요. 0에서부터 주어진 인수까지 인수를 포함하지 않는 연속된 정수를 리스트 개체로 반환하는 그런 함수다 그랬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종단이 5까지 있으면은 어디까지 가는 거죠? 0에서부터 4까지 반복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for i는 in range 0에서 5까지 print i를 0에서 4까지의 숫자를 생성해가지고 출력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쪽에 나오는 것처럼 0, 1, 2, 3, 4 이렇게 출력이 되겠고, 자, 다음에 예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count even numbers 함수를 선언을 했어요. 얘 짝수 계산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count even numbers라고 해서 start와 end 값의 매개 변수를 갚는 그런 함수를 선언을 한 거고요. count는 0부터 시작이고요. for number는 in range에서 우리가 start하고 end는 값을 입력받나 봐요. 그리고 만약에 넘버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그때 count 개수를 1씩 증가시켜준다 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결과 도출되는 우리가 전달되는 값은 리턴 값이라고 얘기하죠. count가 되는 거죠. 자, 얘네를 위아래를 같이 왔다 갔다 해서 볼 수가 없나? 축소하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놓고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제 하위에서 우리가 실제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스타트 넘버는 1이 되겠고 엔드 넘버는 10이래요. 근데 위에서 보니까 엔드 플러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11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위로 올라가서 얘네가 반복을 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요? 1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10까지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자, even count에서 count even numbers, start 쉼표, end num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값이 우리가 각각 이렇게 매개 변수가 입력이 되는 것이고, print start number부터 시작해가지고 end number까지의 짝수 개수 이렇게 해서 even count에서 각각의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선언한 count even numbers라고 하는 이 함수의 결과를 even count에 입력을 하고 그 even count를 출력하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부터 10까지의 값에서 짝수에 대한 개수를 세는 그러한 명령문이 되겠네요. 함수가 되겠네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파이썬에서 if하고 if else 조건문이에요. 이건 이제 다음에 분기문에서 나오기도 하긴 하겠지만 우리 파이썬은 약간 좀 표현이 달라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조건 1이 맞으면 그 조건 1이 틀리면 그 중에서 다르면 뭐 조건 1, 2 모두 다르면 그때 이렇게 다중 분기문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맵하고 스플릿 함수가 있어요. 맵은 주어진 함수를 순회 가능한 개체의 모든 요소에 적용해서 새로운 이터레이터를 반환하는 함수다. 기본 구조는 맵하고요, 펑션하고 이터레이터블이에요. 그래서 펑션은 적용할 함수고요,
순회할 수 있는 개체의 요소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이터레이블은 순회할 수 있는 개체들이래요. 리스트, 튜플, 세트, 딕셔너리 같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오고, 스플릿 함수는 구분자를 이용해 가지고 두 개를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리스트로 반환하는 형태가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A1, 2, A3, 4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하고, 여기에서 분리할 수 있는 문자열을 A로 한다 그러면 이 1, 2와 3, 4를 분리하는 형태로 해서 1, 2, 3, 4를 출력하는 이러한 형태로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A하고 B에다가 이렇게 변수에 입력을 할 때 그 값을 이렇게 요 기준점으로 해서 스플릿 쪼개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변수를 이렇게 별도로 받아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파이썬 함수는 배웠고, 여기서 함수 호출하고 매개 변수 전달하는 것들 한번 예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define 선언을 해줬고요. 무슨 cs라고 하고 n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받는데요. 자, s라고 하는 값은 0부터 시작하고요. for 이 숫자 넘버는 내가 뭐 입력을 어떤 값을 받나 보죠. 여기에 있는 n이 이렇게 매개 변수로 입력이 될 테고, 그 받은 것보다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유는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지금 예제는 뭐예요? 예제는 얼마까지? 0부터 입력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정수 12를 입력을 했다면 여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12까지인데 아시겠지만 12까지가 아니라 11까지 간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준 거고, 그때까지의 누적 합계를 계산하는 거네요. 0부터 어디까지? 11까지의 누적 합계를 계산을 하게 되면 되는 거고, 그때의 그 결과 내가 반환할 값은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print cs11 이렇게 해주면 cs 함수에 11이라고 하는 값을 넣으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 호출이 되는 거죠, 쉽게. 그래서 연산을 하고 그때의 그 결과를 우리가 출력하게 된다. 그래서 0에서부터 11까지 더하면 66이 나오나 보죠. 한번 해보시죠. 변수의 범위 지정 같은 경우는 파이썬에서는 전역 변수하고 지역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앞에서 봤어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이름을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변수의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역 변수를 사용할 때는 함수 내에서 해당 변수의 글로벌 키워드 우리가 사용했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명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지역 변수는 함수 내에서 선언될 때 해당 함수의 범위에 한정되므로 추가적인 선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역 변수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함수 내에서 전역 변수 사용할 때는 글로벌 키워드를 사용한다라는 거. 자, 전역 변수는 함수 외부에서 정의된 함수예요. 지역 변수는요, 함수 내부에서 사용된 거죠. 우리 앞에서 보셨습니다. 예제로 다. 그래서 뭐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전체에 접근할 수 있는 변수고, 함수 내에서 값을 변경할 수가 있고, 함수 외부에서도 변경된 값을 유지할 수가 있겠다. 뭐 차이는 뭐냐면 함수 내에서만 쓸 수 있느냐, 바깥에서 쓸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구분이 되는 거고요. 이 지역 변수에 대한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함수 내부에서 정의된 함수로 함수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가 있다. 함수가 호출될 때 생성되고 종료될 때 소멸한다. 함수 내에서 선언되고 해당 함수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지역 변수와 동일한 이름의 전역 변수가 있다면 함수 내에서 지역 변수가 먼저 사용된다. 함수 내에서 변수를 선언하면 해당 함수 내에서만 유효한 지역 변수가 된다. 함수 외부에서는 해당 함수의 지역 변수는 직접 접근할 수 없다 그랬죠. 뭐 실제 예제가 나오는데 x는 10 이렇게 함수 바깥에 선언한 거는 이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역 변수가 되는 거고, 함수 내부에서 사용한 y라고 하는 애는 얘는 지역 변수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한번 뒤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면서, 우리가 봤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다 코드 앞에서 봤던 그런 코드들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이썬이 끝났습니다. 문제 꼭 풀어보셔야 되고요. 직접 한번 코드를 손으로 한번 대보셔야 됩니다. 실기도 똑같이 또 출제가 됩니다. 실기 난이도가 또 쉬운 것 같아요. 보면 간혹 가다 보면 필기에 있는 나오는 코드가 좀 어려운 것 같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파이썬이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